스토리텔러 김 작가의 텔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 스토리텔러 김 작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작품은 1952년 출판되어 어니스트 해밍웨이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겨주었으니 의미가 깊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만큼 유명한 책이라서 많으신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학창시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작품이 왜 그리 대단하다는 건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 전반을 넘기는 나이가 되고 보니 이 책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노인 산티아고의 고달픈 삶의 여정에 제 감정이 이입되어 어떤 장면에서는 애처롭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경외심을 갖게 만드는 대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으로 스토리텔러 김 작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내용이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연금술사라는 책의 주인공이 산티아고였죠. 또한 노인과 바다의 노인 이름도 산티아고입니다. 그래서 두 책의 주인공 이름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이름이 산티아고로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두 산티아고가 각자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들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여정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연금술사의 산티아고와 노인과 바다의 산티아고는 각자의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관점과 과정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금술사의 산티아고는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와는 반대로 양치기가 되어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꿈꾸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사기를 당하여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전쟁에 휘말려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산티아고는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와 진정한 꿈의 의미를 알아낸다는 소설이었습니다. 이처럼 연금술사의 산티아고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본인의 삶의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과 바다의 노인 산티아고는 어부라는 본인 삶에 주어진 숙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늙은 노인이 불굴의 초인적인 의지로 본인의 목표를 이룬다는 소설이죠. 자, 그럼 소설 노인과 바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기잡이 어부인 산티아고는 84일째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사는 소년 마놀린이 함께 낚시를 했으나 마놀린의 부모는 고기를 못 잡는 노인과는 같은 배를 타지 말라고 해서 노인은 혼자서 낚시를 하게 되었지요. 노인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낚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혼자 먼 바다까지 배를 끌고 가 낚싯줄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청새치가 산티아고 노인의 낚싯바늘을 물게 됩니다. 자신의 조각배보다도 더 큰 물고기와 산티아고 노인은 이틀 밤낮을 넘게 생사를 건 혈투를 벌이고 드디어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문제는 자신의 조각배보다 더 큰 청새치를 어떻게 항구까지 끌고 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큰 물고기를 배에 올리지 못해서 배 옆에 묶어서 끌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청새치의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가 몰려들어 다시 상어들과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노인은 목숨을 걸고 잡은 물고기를 상어떼에게 빼앗기고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의 뼈만 조각배에 달고 항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 산티아고는 너무 지쳐 집에 들어와 쓰러지고 이튿날 아침 마놀린의 간호를 받으며 노인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소설 마지막에 관광객 일행이 거대한 꼬리가 달린 엄청나게 큰 흰 등뼈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게 뭐죠? 라고 물어봅니다. 옆에 있던 웨이터가
티브론이죠. 상어랍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웃음이 터졌는데요.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노인이 어떤 과정으로 청새치를 잡았으며 또 그 청새치를 상어떼에게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인의 그 과정을 잘 모르죠. 심지어 노인이 잡은 것이 청새치인지 상어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웃기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이러한 상황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어떠했던지 모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정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다시 읽고 나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인 산티아고는 패배자입니다. 84일 동안 물고기를 못 잡은 것도 그렇고 노인으로서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책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라고 말입니다. 산티아고 노인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인 산티아고에게 경외감이 든다고 서두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나이를 먹어감에 있어 예전과는 다른 육체적인 한계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았죠. 밤도 새고 나름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르죠. 눈도 침침하고 몸이 피곤하면 쉽게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과 같은 열정과 의지가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다시 읽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노인 산티아고의 소설 속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남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찾아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스토리텔러 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